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는 해가 떴다가 오후엔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동남아처럼 날씨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날 재판 출석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재판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또 하나, 나는 내가 피고인데 재판에 나가보니까 원고가 안 나왔어.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쌍불이라는 얘기, 쌍방 불출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쌍불이라는 게 뭐고 쌍방 불출석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쌍불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도 변론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가 바로 불출석의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연히 원고가 소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돈, 나한테 빌린 돈 1억 원을 이자 연 10%로 해서 나한테 지급하라. 그런 소장을 냈어요. 근데 내가 소장을 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어.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백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지요. 이게 불출석의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백한 것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똑같이 소장을 받고 적법한 송달을 받았어. 근데 제가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거기서 변론을 하지 않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원고가 이 소장을 내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뭐 억울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왔어. 이거는 변론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자백의 효과가 생겨. 대신 전체적으로 취지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판사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내가 이거를 갖다 줄 돈이 아니라는 둥, 그 전에 원고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다는 둥, 그래서 그 돈하고 상계를 한 거라는 둥. 왜냐면 나도 옛날에 1억 못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달라고 하는 1억하고 혼자 상계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또 원고가 이 돈을 안 받기로 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장을 하는 거면 자백한 거로 보진 않아요. 대신 입증을 못하면 지겠지, 결국 재판은. 하지만 그래도 자백한 거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걸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줄 돈이 있습니다, 이게 자백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 재판에 출석해서도 변론하지 않으면 똑같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의 효과는 이렇게 커요. 또 하나, 같은 얘기인데 지금 피고가 이번에도 다른 주장을 했어. 피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고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피고가 다 갚았다라고 변제 항변을 했어요. 변제했다는 항변을 했는데 그 준비 서면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계속. 그러는 바람에 재판이 종결이 됐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투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재판의 불출석과 또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았을 때 효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안 나가. 원고도 안 나오고 피고도 안 나오고. 근데 통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준비서면이나 소장을 내놓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이 서류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놓고 안 나가면 그러면 이거 그냥 진술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진술한 것을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고는 소장을 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원고가 소장을 써서 당사자 피고를 갖다가 불러내놓고도 안 나와.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재판장 첫 기일날 판사가 피고한테, 피고는 왔어요. 원고는 불출석, 피고는 출석. 이 경우에 판사가 재판하시겠습니까? 변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론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사자 소송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나 지금 변론하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재판하러 온 건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네네 이러고 있어. 그럼 판사가 아니 변론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좀 약간 고압적으로 물으면 더 겁나는 거야.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변론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그 양쪽 다 불출석한 걸로 할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여기 출석했는데 왜 불출석한 걸로 한다는 거야. 그럼 판사가, 좋은 판사는 얘기해줘. 이렇게 재판을 2번, 오늘 한번 불출석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원고가 불출석한 걸로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판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시 한 번 재판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해서 그 재판에 3번째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피고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길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출석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지. 판사가 상세하게 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판사는, 아니 그 불출석한 걸로 하시고요, 그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막 조바조바한 거야. 그럴 땐 이거 유튜브 봐야지 뭐.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가 변론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1회 불출석을 했으면 양쪽 다 그 피고가 출석은 했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원고가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일단 양쪽 다 불출석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일을 또 잡아요, 재판부에서. 그때도 똑같이 원고가 안 나오고 피고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또 쌍불 처리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불출석한 걸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때로부터 한 달 내에 원고가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도 그 기일이 안 나오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불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때도 있어.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쌍불을 이렇게 해놓잖아? 언제 또 소송할지 몰라 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가 취하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지위에 있고, 이놈이 2번 불출석한 다음에 그 다시 기일 지정 신청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만 늘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확실히 이길 자신이 있을 때는 변론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변론하겠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나는 내 서면 낸 거 그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옛날에는 그냥 다 쌍불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 얘기지만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땐가 봐. 나는 당연히 쌍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니까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한 10분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계를 봐도 4시 10분이야. 그래서 잠깐 재판으로 갔는데 올라가니까, 재판정에 올라가니까 판사가 변론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불출석했던 변호사야, 한 번. 근데 뭐 나야 뭐 자기가 불출석했으니까 재판 10분이나 늦었고, 그래서 판사한테 그 원고가 불출석했는데 원고 대리인 안 나왔네요. 피고 대리인은 재판 변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쌍불 처리가 된 거야. 그리고 나는 재판 끝내고 뭐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쭉 내려오는데 그 변호사가, 옛날에 봤던 변호사가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올라가나?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 1시간 정도 있다가 사무실에, 나는 그때 고용 변호사였으니까 파트너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엄청 항의를 했더라고. 세상에 말이야, 좀 늦을 수도 있지, 그거 무조건 그걸 쌍불 처리를 해버리냐고. 자기 쌍불 처리를 해버리면 다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재판이 늦어지니까 그 사람은 이제 상대편 자기 의뢰인한테 욕을 엄청 먹는 거지. 재판 출석 안 했냐, 왜 늦었냐, 그리고 또 그러면 기일 지정 신청을 또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늦으면 우리가 지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 못 기다려줬다고 저한테 막 항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파트너한테 그랬지 그때. 아니 자기가 그러면 전화를 해야지, 늦으면 늦는다고. 제가 뭐 10분 기다리다가 그냥 나온 건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쌍불의 효과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양반은 이제 결국은 다시 재판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고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게 쌍불이기도 하면서, 또 단점은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자고 법원에 갔을 때 변론할래요? 변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불이라는 얘기, 변론이라는 게 뭔지,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 기일이라고 하는 게 제사 지내는 그 기일, 부모님 기일만 기일이 아니고 재판 날짜도 기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일을 지정하는 신청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